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9월 13일입니다. 바로 9.13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날이네요. 바로 D-Day, 이 쓰나미 전날 특집으로 오늘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의 토지 공개념이란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이슈가 됐었죠. 이 토지 공개념이란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일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토지 공개념이 과연 무엇이고 대체 뭐길래 이 빨갱이 공산국가라는 소리까지 나오나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10분 정리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토지 공개념이 어떤 의미냐, 이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이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을 하지만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다. 천부 사유 재산권이 아니라 공공의 것을 잠시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천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공공의 것을 잠시 개인이 갖고 있고 또 남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 남한테 넘어갈 때는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공개념에 근거하는 그 헌법이 있습니다. 바로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그리고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면 사적인 재산이라고 해도 제한할 수가 있다.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토지 공개념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만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공공을 위해서 아무리 너네 개인 거지만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해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토지 공개념은 이 협의의 공개념이 있고 광의의 공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그 국가 쪽으로 힘을 실어버리면 개인 재산이 침해될 확률이 높고 아무리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한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사적으로만 몰려도 난개발이라던가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국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막 지 마음대로 높이 짓고 옆으로 넓게 짓고 마음대로 혐오스럽게 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막아야겠죠.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이론이냐? 과거 이 농경사회일 때 헨리 조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이 불평등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 공개념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소득보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벼를 재배해서 이 쌀을 만들어 팝니다. 이거를 이제 소득,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대는 땅을 빌려주는 그 비용, 그러니까 월세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지대. 이 소득보다 지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 이 토지 소유자들은 불로소득으로 노동소득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반면에 서민들은 더욱 상대적으로 빈곤해져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땅은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가 늘어나겠죠. 지대가 올라가겠죠. 근데 쌀을 재배해갖고 파는 것들은 수익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대가 더 이 노동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면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이겁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 토지 세금을 통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지대를 환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어느 정도를 환수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내놓은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많이 가졌으면 내야지. 그거 세금으로 내야지.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뭐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올랐어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랐어도 이 노태우 정부 시절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급등한 시절인데, 이때 나온 것들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상한 소유제법,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법, 이 세 가지로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상한 소유제법은 위헌 판정이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직 남아있는 게 개발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요건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지,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 뭐 선이든 악이든 뭐 농사도 짓지 않고 집이 없는 뭐 그런 쓸모없는 땅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 이게 토지초과이득세법이었고요. 택지상한 소유제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 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못 갖게 하는 거죠, 개인이. 거기에 따라서는 또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이익 환수제는 택지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거를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법,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난리일까? 토지 공개념이 뭔데 3월에도 난리였고 지금 또 난리인가? 자, 우린 현재도 토지 공개념 안에 실제 있습니다. 우리 용적률, 건폐율, 뭐 사선 제한, 그리고 뭐 남의 집 앞에, 뭐 창문 앞에 달아놓는 것들,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토지 공개념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항상 부동산 폭등 시기마다 고개를 듭니다. 전에 노태우 시절에도 이 토지 공개념이 돼서 세 가지가 나왔다가 두 개가 이제 위헌 판정됐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9.13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 봐야겠죠. 내일도 제가 빠르게 이 9.13 대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하시고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토지공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다. 올해 3월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논란이 있었죠. 이때는 논란이 되고 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다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죠. 내일 9.13 대책 이전 하루 전에 토지공개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토지 공개념,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인가? 정당한 것인가? 자, 찬성하는 분들을 보면은 불로소득이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투기가 차단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게 찬성하는 분들의 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하는 분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사회적 구속을 받게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의 재분배 수준을 넘어서서 일부 공산국가의 제도이고, 이 토지공개념은 확대적 해석이 되면은 이 공산국가랑 다를 바가 없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장이 위축이 되면 세금의 전가로 임대가 상승 등 최하층 서민층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 두 찬성, 반대, 이 두 여론 다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논리성이 다 내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 같고 저것도 맞는 소리 같고,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가 이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내뿜은 그 진위는 무엇일까? 진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 공개념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토지 공개념 카드를 오늘 꺼내고 내일은 어떤 게 나올지 이거를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게 쉽게 통과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요거는 또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자, 최근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지금 6.19, 8.2 대책, 8.27 대책 계속 실패했죠. 다 집값은 계속 천정빚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정부 탓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유, 또 이런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 뭐 그린벨트를 풀어 뭐 어째,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이 지금 한가득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친 사유재산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를 불로소득 투기꾼으로 만들고 책임감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애초부터 개인들에게 너무 지나친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뛰었고 이 사회의 불협화음이다. 얘네들 불로소득 얻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재산권을 많이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이 발생된 거고 이제라도 이걸 제대로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 애초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정책만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들 우리 토지 공개념을 정확히 해서 합의를 하여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는 뭐라고 말했죠? 경기도의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신설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제는 법정주의입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법으로 정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기 어렵겠죠. 통과가 되기 어렵고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토지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요거는 정치적으로 찬성 여론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봐야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부의 질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이거를 좀 다른 의미로 분산시키려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자, 오늘은 토지 공개념,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정리와 과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저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구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9.13 대책이 나오죠. 이 쓰나미 어떻게 강력한 규제들이 또 선물 세트로 다가올지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